안녕하세요. 저는 민수고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서 다채로운 이야기들을 듣고 싶어서 민수다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어떤 일을 하고 어디로 여행 가고 싶은지, 또 무슨 생각을 하면서 살고 있는지, 이런 평범하지만 각자 사람들이 사는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민수다 오늘의 게스트는 3년차 변호사 이예은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사실 많은 법조인분들이 유튜브를 하고 계시기도 하고 하지만 한창 현장에서 실무를 하는 전연차 변호사의 일상을 들어볼 기회를 가져보고자 모셨습니다. 드라마나 영화에서처럼 그렇게 막 바쁜지 재판에서 막 멋있게 변론을 하고 그러는지 들려주실 것을 기대해 봅니다.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3년차 로펌에서 근무하고 있는 변호사 이예은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3년차 변호사라고 하셨는데 혹시 어떤 네. 일을 하시는지도 간단하게만 설명해 주세요. 저는 일단 송무를 주로 하고 있는 변호사고요. 주제는 이제 노동법을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송무를 한다고 하셨는데 네. 제가 그 변호사분들이 하는 일을 잘 모르긴 하는데 아, 어떻게 크게 나눠져요? 뭔가 일단 가장 크게는 송무 변호사랑 자문 변호사로 나뉜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문 변호사는 그냥 일상적으로 궁금한 질의사항들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는 변호사라고 하면 네.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송무 변호사는 법원을 들락거리면서 네. 법원과 관련된 업무를 좀 주로 하는 변호사라고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송무 변호사라고 해서 송무만 하는 것도 아니고 네. 자문 변호사라고 해서 자문만 하는 것은 네네네. 아니에요. 근데 주로 하는 일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송무 변호사와 자문 변호사로 나눠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럼 예은님은 지금 송무를 주로 하시지만 자문도 하고 계시고 네, 그런 거겠네요. 맞습니다. 그럼 보통 막 변호사가 하는 일들이 그냥 생각했을 때는 형사법, 민사법 이렇게 있고 뭐 개인을 상대하냐, 법인을 상대하냐 뭐 이런 것도 있을 것 같고 이렇게는 잘 안 나누시나요? 크게는 송무 자문? 네네. 가장 크게 나누면 송무 자문인 것 같고 또 어떤 곳에서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만나는 클라이언트의 종류가 좀 달라지기는 해요. 네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조금 규모가 있는 펌에서 일하기 때문에 주로 고객이 기업이고요. 네네네. 그런데 뭐 작은 사무소를 개업을 해서 일을 하신다거나 아니면 좀 더 중소형 사무실에서 일을 하시면은 개인 고객들도 많이 만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노동법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주로 사측을 대리하는 변호사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회사편 그렇습니다. 노동자 편보다는 주로 회사 편. 그렇죠. 노동자 편, 그러니까 근로자 이제 편. 근로자 네네. 편에서 네. 일을 하시게 되는 경우도 종종 있나요? 제가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곳에서요? 네네네. 네. 막 100% 사측 관련된 일만 하는 건 아니고 네네. 만약에 10건이 신건으로 들어온다 치면은 한 건 정도는 근로자와 관련되어 있는 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 대략 9대1 정도. 네네네. 이거는 제 친구들 중에 이제 변호사인 친구들 얘기를 들어보면 뭐 일을 하다가 서면을 작성한다, 뭐 서면을 써야 한다, 뭐 이런 얘기들을 자주 하는 것 같아요. 생각해 보기에는 서면을 쓴다는 건 뭔가 제가 뭐 설명을 하기가 너무 어려운데 송무를 할 때 많이 쓰이는 말일 것 같거든요. 근데 자문을 할 때도 서면이란 말을 자주 쓰나요? 그러니까 서면이라는 걸 작성을 많이 하게 되나요? 일단 준비 서면을 쓴다, 소장을 쓴다 네네. 이런 말을 할 때는 송무를 할 때를 말을 하는 거고 네네네. 자문을 할 때는 보통 의견서를 쓴다고 말을 많이 합니다. 메모랜덤을 쓴다고 하거나 의견서를 쓴다는 말을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서면 자체는 약간 준비 서면의 네. 약자인 약자인 것처럼 좀 저한테는 들리거든요. 네. 그럼 기본적으로 자문 쪽에서는 서면보다는 당연히 뭐 문서지만 네네네. 뭐 의견을 의견서를 드린다. 쓴다, 의견서를 네, 쓴다. 맞습니다. 뭐 당연히 뭐 전화로 얘기할 수도 있지만 뭐 네네네. 이런 거 뭐 법률적으로 검토해 주세요라고 하면은 이거에 대해서 법률 의견을 드리는, 검토 의견을 드리는 거니까. 그렇죠. 네, 맞습니다. 이해했습니다. 네. 궁금했어요. 친구들이 이제 막 뭐 서면을 쓰네, 서면이 너무 많네, 뭐 이렇게 얘기하길래. 네. 그러면 송무하고 계시니까 서면 많이 쓰시겠네요? 진짜 많이 쓰죠. 저도 제가 이렇게나 많이 쓰게 될 줄 몰랐어요. 앉아서 글을 쓰실 일이 더 많은가요, 그러면? 네. 지금은 글을 쓸 일이 훨씬 많고 네네. 조금씩 연차가 쌓이면은 법원도 많이 다니거든요. 네네. 출석하는 횟수가 더 많아지면 어떤 주에는 앉아서 일하는 시간보다 네네. 막 출장을 가서 법원을 들락날락거리는 시간이 더 많아지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네네. 아직 그 정도 연차는 아니고 이게 연차가 올라갈수록 더 밖에 나갈 일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일단은 연차가 높아질수록 저에게 배당되는 사건의 수가 더 많아져요. 네네. 근데 하나
말씀드리면은 송무 같은 경우에는 사건이 하나 열리면 그게 일주일짜리 뭐 한 달짜리가 아니라 1년 이상 가는 경우 굉장히 많거든요. 뭐 상급심으로 가기도 하고 네, 이래서 맞습니다. 그런 근데 상급심을 가기 전을 1년으로 봐요, 저희는. 아, 아, 그게 이제 뭐 1심이 1년이다 치면은 그 다음 승급으로 올라가면 또 1년이 더 걸릴 거고 네네네. 대법원 올라가면은 1년 이상 더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케이스가 계속 오픈이 되면 그게 누적이 돼요. 네네네. 그래서 마무리되지 않는 건들이 아직 많은데 계속 케이스가 오픈이 되니까 3년차, 4년차, 5년차, 6년차가 되면은 그냥 들고 있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아지게 되거든요. 그러게요. 네, 그런데 케이스는 종결되지 않으니까 계속 법원을 가야 되고 그래서 네네. 점점 그냥 계속 출장을 가게 되는 겁니다. 이해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연차가 높아지면 네. 구두 변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이제 줘요. 네네네. 너무 전연차는 약간 같이 가서 네네. 어떤 이야기가 진행되었는지를 보고서를 작성하는 업무를 좀 주로 하는 편이고 네네네. 저랑 같이 가는 더 높은 연차의 변호사 또는 파트너 변호사가 가서 구두 변론을 하거든요. 네네네. 근데 이제 연차가 높아지면 어쨌든 구두 변론을 할 기회가 높아지니까 더 많이 법원에 가게 되는 것 많이 같습니다. 밖으로 나가게 되고. 네네네. 그래서 앉아서 일하는 시간보다는 네. 아무래도 밖에서 일하는 시간이 더 많아지고. 그렇게 된 순간이 오는 것 같아요. 언젠가는. 그럼 지금은 요즘 예은님은 앉아서 일하는 시간과 이제 네. 밖에서 일하는 시간의 비율이 대충 어느 정도 되나요? 오, 반은 넘는다고 하셨고 전자가. 네네네. 보통 지금 제가 자세히는 기억이 안 나는데 2주일에 한 번꼴로 법원은 가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그럼 그 나머지 시간 그냥 앉아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주로 앉아서 일하시네요. 네네. 주로 앉아서 일을 하는 거고 근데 또 그냥 들고 있는 케이스마다 다른데 저랑 똑같은 동년차의 동기는 더 네네. 많이 나가요. 그건- 사람마다 네네네. 어떤 케이스를 맡냐에 따라 되게 다른가 보네요. 네네네. 그런 것 같아요. 음. 저는 그냥 좀 덜 나가는 편이고 동기는 더 많이 나가는 편이고 이게 팀마다도 되게 다를 것 같아요. 팀 바이 팀이죠. 네. 노동법을 하시고 계시니까 그거에 따라서 뭐 케이스가 짧은 경우도 있을 것 같고 더 긴 경우도 있을 것 같고요. 또 팀마다도 다를 것 같고 사람마다 되게 다를 것 같긴 한데 그 중에서 앉아서 일 많이 하시는 편. 네네네네. 그리고 또 출장을 가는 게 그 법원 출장만 있는 건 아니긴 하거든요. 네네. 뭐 단발적으로 사내 직장 내 괴롭힘 조사를 나간다거나 네네. 그러면은 그 회사로 파견 나갈 수도 있는 거고 또 무슨 다른 어떤 사건이 터져가지고 수사 네네. 대응이 필요할 때 또 파견을 나가기도 하는데 그런 프로그램성 케이스가 열리면 그때는 한 주 내내 막 잘 사무실에 안 앉아 있는 때도 가끔씩 있기는 합니다. 근데 그때 그거는 단발적으로. 평상시 네네네. 그 평상시에는 그렇지는 않고요. 음. 그렇습니다. 그럼 아무래도 규모가 큰 대형 법무법인에 계시다 보니까 사측을 대리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셨고 근로자 측을 대리하는 경우는 상대적으로 적다고 하셨는데 요거는 뭐 사람마다 뭐 이분법적으로 나눌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이건 좀 라고 생각하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케이스를 맡게 되는 경우도 있나요? 근로자가 좀 불쌍하다. 네, 그렇죠. 사측이 나쁜데, 그러니까 네네네. 이렇게 뭐 좋다 나쁘다로 네. 나눌 수는 없는 거 알지만 스스로가 좀 납득이 안 되는 논리를 펼쳐야 할 때도 당연히 있는 것 같아요. 네네. 그럴 때는 좀 더 머리를 많이 쓰는 것 같고 제 네네. 스스로도 좀 납득이 돼야 되니까. 그렇죠. 그런 그래야 더 사건. 잘할 수 있으니까. 네, 맞습니다. 제 스스로를 설득할 수 있어야지 네네. 남들도 설득할 수 있잖아요. 음. 그래서 그게 좀 안 되는 케이스들은 좀 어려운 케이스로 분류가 되는 것 같고 변호사들도 케이스가 열릴 때 그걸 알아요. 이 사건은 좀 어려운 케이스다. 우리가 좀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해봐야 된다. 네네네. 절대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식으로 좀 전략 회의를 하는 편입니다. 오, 신기하네요. 네. 업무를 수임한 다음에 그런 논의 같은 걸 하나 보네요. 이 케이스에 대해서. 그렇죠. 수임하기 전에도 하고. 그러네. 수임하기 전에도 네네네. 이게 얼마나 어려운 케이스인지를 알아야. 네, 그렇죠. 그걸 논의를 해야 이제 뭐 수임료도 정할 수 있을 그렇죠. 거고. 맞습니다. 난이도 같은 것도 미리 좀 생각을 해야 수임 조건을 또 고려할 수 있으니까. 그러네요. 그 혹시 얼마 전에 한창 인기가 많았던 드라마 중에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라는 드라마 혹시 보셨어요? 너무 재밌게 봤습니다. 그래요? 여러 번 봤어요. 여러 번 봤어요? 네네네. 사실 저는 보진 않았는데 진짜요? 워낙 막 유명하고 막 짤도 많이 돌아다니고 하니까 뭐 네. 그런 이제 오며 가며 조금씩은 봤었거든요. 꼭 그 얼마 전에 우영우 드라마가 아니더라도 그 법정물이라고 하는 따로 부르는 장르가 있을 만큼 법정물이 되게 많잖아요. 굉장히 변호사를 많아졌죠. 소재로 한 드라마나 영화가 옛날부터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 걸
떠올려 보면은 법정에 나가가지고 의뢰인을 대신해서 막 변론을 하고 막 승소를 하고 앉아가지고 막 이 수많은 문서에 뒤덮여 있고 이런 모습들이 주로 그려지는 것 같은데 그런 모습들이랑 현실의 변호사는 비슷한가요? 어떤가요? 일단 그 법정에서 멋있게 구두 변론을 하는 그 이미지 자체는 미국에서 온 것 같긴 해요. 미국은 배심원단을 설득을 해야지 네네네. 그들의 또 의견에 따라서 또 중요한 것들이 많이 결정이 되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좀 더 감정에 호소하고 평범한 사람들이 쉽게 따라갈 수 있는 논리를 구사하기 네네. 위해서 구두 변론을 열심히 준비하고 긴 스피치를 준비하기도 하고 그런 모습이 좀 드라마나 법정물에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네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배심원단이 있기는 하지만 네. 그렇지 않은 케이스들이 훨씬 많기 때문에 네. 보통은 서면으로 하고 싶은 말을 다 하고 법정에 가면 판사님에 따라서 너가 지금 무슨 주장을 하는지 얘기해봐라 네네. 라고 기회를 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네네. 그럼 그때 좀 짧게 이야기를 하는 편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판사님이 그냥 바로 지금 원고는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맞나요? 이러면 네. 그럼 이제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피고는 그럼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요. 맞죠? 맞습니다. 이 얘기만 하고 끝나기도 해요. 진짜 그냥 법원에 판사님이- 출석해도 네네네 출석을 해도 그냥 원고 측 누가 왔죠? 뭐 이러면 네 뭐 땡땡땡에서 이은 변호사 출석했습니다. 네네. 이러고서 이렇게 얘기한 거 맞아요? 네. 이러면서 다음 기일은 5월 16일 14시로 하겠습니다. 이러고 끝나기도 합니다. 이게 굉장히 천차만별이에요. 근데 그렇게 멋있게 구두 변론하는 모습도 나오기는 하는데 네네. 판사님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상대적으로 이제 그 미디어에서 그려지는 것만큼 흔한 일은 아니다. 네, 그런 것 같아요. 생각해 보면 물론 그게 이제 드라마틱한 모습을 뽑아내기 위해서는 당연히 그게 그쵸. 멋있고 하니까 그랬을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또 있나요? 비슷한 거? 다른 것도? 그리고 또 막 엄청나게 방대한 서면을 읽고 그거를 소화하기 위해서 밤을 새는 그런 모습들도 미디어에 많이 노출이 되는데 네. 그거는 굉장히 사실과 가까운 것 같고요. 네. 다만 이제 요즘에는 많은 시스템들이 전자화돼서 종이를 뽑아서 보는 것보다는 아이패드나 하여튼 태블릿 PC로 보는 경우가 훨씬 많긴 해요. 조금 나이가 지긋하신 분들은 그 법정에도 다 그 종이를 뽑아가지고 뒤에 직원이 이렇게 들고 오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다 들고 와서 막 판사님 물어보면 갑자기 막 그거 막 뒤져가지고 말씀하시고 그런 경우도 있어요. 아직도 있어요. 그런 거 드라마에서 봤어요. 네네 아직도 막 이렇게 맞습니다. 여기 막 그쵸 여기 찾아가지고. 이상한 고무 뭐 이거 골무 낀 다음에 막 거기서 막 이렇게 찾아서 하시는 분들도 아직도 계시는데 네네. 요즘은 많이들 이제 태블릿 PC 간단하게 들고 다니고 거기서 이렇게 문서를 좀 읽는 경우가 훨씬 많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근데 소화해야 될 정보량이나 문서량이 많은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그렇죠. 태블릿으로는 컨트롤 F도 할 수 있고 그렇죠. 너무 편하죠. 사실 뽑을 이유가 없습니다. 편해지긴 했지만 낭만은 좀 떨어졌네요. 낭만도 없어요. 낭만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차가운 법의 세계에서 낭만 중요하지 않아. 네. 무겁잖아요 일단. 그치 네. 무겁지. 그리고 훨씬 낭만이고 나발이고. 그리고 훨씬 간지나요. 그래요? PC로 이렇게 간단하게 스마트하게 딱. 그렇죠. 스마트하게 이제 고객이랑 논의를 할 때에도 고객이랑 딱 상담을 할 때 PC에다가 이미 다 고객이 보낸 자료를 보내온 다음에 네네네. 지금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거 맞나요? 하면서 바로 보여드리고 네네. 이렇게 화면 이렇게 넘기면서 설명드리는 게 훨씬 저는 멋있는 것 같아요. 좀 이렇게 막 문서를 다 뽑아서 하는 것보다는 프로페셔널해 보이는 거죠. 이게 프로다 이게. 네, 이게 프로다. 개인적인 의견이. 뭐야. 네. 그쵸. 예은님의 개인적인 의견인 거. 아까 문서도 막 많이 보고 그런다고 하셨는데 되게 바쁜 것 같더라고요. 막 친구들 봐도 그렇고 예은님 얘기 들어도 그렇고 되게 바쁘신 것 같아요. 얼마나 바쁘세요? 뭐 급하거나 중요한 건이 있을 때에는 야근을 많이 하고요. 네네. 야근을 한다고 하면은 뭐 10시, 11시, 12시까지도 일을 하는 경우가 많고 네. 근데 그렇게 급한 건이 있는 게 아니라면 그냥 한 뭐 7, 8시에 퇴근을 하기도 하고 아니면 저녁 먹고 약속한 다음에 그냥 집에 가기도 하고 네네. 이거는 조금 시기에 따라서 편차가 큰 것 같습니다. 좀 일이 몰리면은 뭐 당연히 누구나 그렇겠지만 그렇죠. 이게 늘 12시에 퇴근을 하면 사람이 피폐해져가지고 그렇죠. 절대 그렇게는 일을 못하는 것 같고요. 네. 저도 처음에 입사하기 전에는 맨날 1시에 퇴근하는 건 줄 알았어요. 그래요? 근데 절대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요? 네, 본인이 조절하기에 따라 다른 것 같고
평소에 1시, 12시까지 일했던 사람이라면 분명히 주말엔 근무 안 할 거예요. 풀로 쉬고 그렇게 일을 하면 될 것 같고 네네. 그 정도 체력이 안 된다 싶으면 그냥 6시까지 일하고 네. 8시나 뭐 그때 퇴근을 하고 주말에 조금 더 일을 분배해가지고 일을 하기도 하고 주말에 좀 마무리하고. 네네네 맞습니다. 그렇게 일을 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 저는 보통 근데 5일 안에 모든 일을 다 끝내지는 못하고 네네. 5.5일이나 6일 정도를 일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주말에 출근을 하는 경우가 그래도 있는 편. 좀 다반사긴 하죠. 그러니까 체력이 좋지 못하다는 뜻입니다. 네, 늦게까지 매일, 하기는 네, 어렵다. 네네네. 여기 생각이 나는 게 예전에 한 1, 2년 됐던 것 같아요. 그때 어딘가 결혼식에서 얘님을 만나가지고 뭐 요즘 뭐 바쁘냐 뭐 이런 얘기 하다가 얘님이 저한테 요즘 칼퇴해? 라고 물어봐서 그치 요즘은 칼퇴해 라고 대답을 하니까 얘님이 그래 그럼 칼퇴하면 몇 시냐 그래서 칼퇴하면 6시지 라고 했더니 얘님 그때 보통 칼퇴하면 6시가 아니라고 칼퇴의 기준이 거의 한 10시 정도 된 것 같다 요즘 라고 해가지고 정말 쉽지 않구나 맞아요. 라고 생각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저도 기억이 납니다. 그때는 약간 맞아요. 그랬어요. 그때는 주말에 일을 하기가 너무 싫었고 그래서 무조건 주 중에 끝내려고 하다 보니까 늘 10시를 넘겨서 퇴근하는 게 좀 다반사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예리한 질문이었죠. 요즘 칼퇴? 근데 칼퇴가 몇 시야? 보통 사람이라면 하지 않는 질문인데 윤수님이 아주 예리한 질문을 맞습니다. 당시에는 주말에 일을 하지 않기 위해 뭐 평일에도 늦게까지 조금 네. 일을 했던 편이었고 꾸준히 늦게까지 일을 했던 편이었고 요즘에는 그냥 적절히 약속이 있는 날도 있고 이러니까 잘 분배를 해서 일을 하다 보면은 그냥 적당히 퇴근하고 주말에 좀 더 일을 하는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아요. 오히려 이걸 워라밸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렇죠. 오히려 워라밸의 측면에서 조금 더 선택의 폭이 조금 늘어난 느낌이네요. 맞습니다. 예전에는 평일에 항상 이렇게 했었다면 네. 이제 뭐 평일에 조금 일찍 갈 때는 일찍 가고 주말에 와서 좀 여유롭게 마무리를 하고 이런 느낌이네요. 맞습니다. 좀 더 제 삶을 이렇게 운용하는 능력이 네네. 높아진 게 아닐까. 그때는 그쵸. 그렇게 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그냥 무조건 늦게까지 일을 하고 그냥 주말에 좀 쉬고 무조건 늦게까지 일하고 다시 주말에 쉬고 일을 이렇게 해야 되는 건 줄 알았는데 근데 아무도 그걸 강요 안 했거든요. 그래요? 그게 이제 3년차가 되니까 조금 익숙해진 거죠. 그냥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된다. 그냥 오늘 내가 해야 맡은 될 일을 잘 하면 그렇죠. 되는 거고. 그것만 데드라인 맞추면은 오늘 좀 일찍 퇴근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조금씩 드는 것 같습니다. 이제 연차가 찰수록 그런 좀 감이 생길 수 있지. 네, 맞습니다. 그럼 보통 아까 살짝 말씀하시긴 하셨는데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대충 몇 개 정도요? 이렇게 물어보면 질문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맡고 있는 일이 몇 개 정도 돼요? 한 번에 하는 일? 한 번에 하는 일. 일단 송무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린 게 의미가 없어요. 이거는 계속 누적이 되는 거기 때문에. 뭐 1년씩 이렇게. 네. 그냥 제가 지금 당장 집중해야 되는 송무는 한 5건씩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 중에 하나가 기일이 하나 끝나면은 이제 새로운 건이 생기고 새로운 기일이 다가오고 이러니까 뭐 4개에서 5건 정도를 동시에 생각을 하는 것 같고 그와 동시에 이제 단발적으로 오는 자문들 한두 개 정도. 네네. 그래서 보통은 뭐 6개에서 7개 정도를 계속 머릿속에서 생각을 해야 되는 것 같은데 네네. 그래서 보통 우리는 이걸 접시 돌리기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뭐 하나 접시 깨지지 않게 동시에 돌리고 있어야 된다는 의미에서 적절하네요. 네. 접시 돌리기를 전 사실 막 7개, 8개를 하고 있는데 네네. 갑자기 문이 열리더니 이거 하나만 더 해줘 이러면서 던지기도 하세요. 그럼 막 발로 받아가지고 9개, 10개 막 이렇게 하기도 하고 하는데 서커스를 지금은 그 정도는 아니고 네. 적당한 것 같습니다. 적당히 돌리고 있어요.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루틴하게 할 수 있는 루틴하게 하는 일이 한 뭐 6, 7개 이 정도. 네, 맞습니다. 그러고 보니 참고로 저는 회계법인에서 회계사로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변호사로 일하시는 것과 좀 비슷한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하는 일도 한 번에 여러 가지 일을 되게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근데 저희는 좀 딱 일이 바쁜 시즌이 있고 좀 덜한 시즌이 있고 이런 편이어가지고 한 번에 많이 할 때는 뭐 저희도 뭐 7, 8개, 10개씩 이렇게 하기도 하고 물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그 10개가 전부 다 지금 당장 딱 집중해서 해야 될 그런 일은 아니긴 한데 어쨌든 저에게 걸려있는 일이 뭐 한 10개 이렇게 될 때도 있는데 그래도 저희는 딱 끝나는 게 좀 있거든요.
이게 다 같이 끝났다가 좀 다 같이 좀 여유로웠다가 이런 때가 좀 있어요. 그런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런 거는 따로 없나요? 뭔가 연중 좀 고르게 바쁜 이런 느낌이에요? 저희도 휴정기라는 게 있어서 아, 네네. 12월 말 1월 초에 한번 2주 동안 딱 법원이 네네. 쉬고 네네. 그리고 7월 말 8월 초에 2주 동안 또 휴정기가 있어요. 법원이 쉬어요. 네네. 여름 겨울 이렇게 네, 해가지고. 맞습니다. 딱 완전히 성수기일 때 네. 법원이 그때 쉬기 때문에 변호사들도 그때 잠시 좀 숨통이 트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외의 시기에는 그냥 거의 고르게 있는 편이고 근데 저는 송무를 하는 변호사니까 고르게 있는 편인데 네네. 다른 뭐 자문을 하는 기업 자문을 하는 그런 변호사들 보면은 일이 많을 땐 많고 일이 없을 땐 없고 그래서 일이 없을 네네. 때는 굉장히 널널하게 일을 하다가 네. 일이 많을 때는 너무 바쁘게 일을 하다가 또 그러는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이게 진짜 팀 바이 팀인 것 같아요. 그러게 그것도 사람마다 되게 다른가 보네요. 엄청 팀마다. 달라요. 네, 맞아요. 흥미롭군요. 저희랑은 또 다른 것 같아가지고 여쭤봤어요. 그러니까 사실 부럽기도 해요. 왜냐면은 네네. 힘든 시기가 있으면은 널널한 시기도 오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널널한 시기에는 진짜 많이 널널해서 막 여행도 다니고 그러시지 않나요? 휴가를 쓰고 그쵸. 휴가를 쓰죠. 휴가를 좀 다 같이 일이 없을 때는 네. 좀 그래도 자유롭게 휴가를 쓸 수 있는 편이죠. 그래 또 그런 걸 권장하기도 하고 이때 한창 막 바빴으니까 네. 뭐 저희는 3월까지 되게 바빠가지고 3월까지는 다 같이 바빴으니까 4월 뭐 첫 주, 둘째 주 요 정도는 저희 팀 자체적으로 휴가를 되게 권장해요. 이때는 다 같이 쉬자, 리프레시 주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좀 다 같이 쉬기도 합니다. 뭐 휴정기랑 비슷한 느낌일 수도 있겠네요. 자체적으로. 네, 그래서 그때는 다 같이 뭐 눈치 안 보고 다 같이 휴가 쓰고 다 같이 여행 가고 이제 끝나고 와가지고 같이 또 일하고 이런 게 좀 있어요. 그러면 이게 약간 바쁠 때는 아무도 휴가를 안 쓰나요? 바쁠 때 이제 한창 저희 바쁜 시즌 중에 뭐 누가 휴가를 쓴다 그러면은 무슨 일 있어? 라고 무슨 일, 정말로 무슨 일 있냐고 물어보실 거예요 아마. 혹시 무슨 일이 있는 거냐? 진심으로 무슨 일이 있는 거냐? 그래서 무슨 일이 없다. 그냥 쉬고 싶어서 쓴다라고 하면은 사실 그게 그렇게 큰 의미가 없기도 한 게 예은님도 비슷하겠지만 예전에 들었던 말 중에 사람마다 그 업무 형태가 근무를 하는 사람이 있고 업무를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근무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의사, 간호사 같은 분들은 그 시간 내에 그 자리에서 일을 하고 있으면 그 역할을 다 한 거잖아요. 이분들은 퇴근해서 할 일이 없어요. 거기서만 할 일인 거고.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업무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에게 주어진 업무가 있고 이 일을 이 듀 안에 이 기한 내에 끝내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언제 어디서 일을 하든 쉬든 의미가 없는 게 어차피 나는 이 기한 내에 이 일을 끝내야 되고 그래서 아까 예은님이 그 뭐 주말에 일을 하든 평일에 일을 하든 상관없다고 하신 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사실 근무를 하시는 분들은 그게 절대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바쁜 시즌 중에 휴가를 쓴다고 하면 갸웃 싶을 것 같아요. 갸웃. 네네네. 네. 통상적이지 않겠네요. 네네. 왜?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어차피 해야 될 일이고 물론 쉴 수 있겠지만 지금은 다 같이 바쁠 때니까 물론 쉬겠다고 하면 쉬라고 하실 것 같아요. 다들 뭐 사정이 있겠지라고 생각하실 것 같은데 그래서 아마 갸웃 하실 것 같아요. 무슨 일이 있냐고 물어보실 것 같다. 결국 저희랑 좀 비슷하네요. 아마 그럴 것 같아요. 네. 굉장히 비슷한 것 같고 아마 하는 일의 성격이 조금 비슷해서 그렇지 않을까. 자문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렇죠. 일이니까. 맞아요. 네. 그리고 그만큼 바쁘신 만큼 이건 좀 여쭤볼까 말까 고민을 했던 질문인데 외람된 질문일 수 있습니다만 바쁘신 만큼 되게 그 변호사라는 직업 자체가 되게 고소득으로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연봉을 여쭤보는 건 아니고 저는 이제 월급 받을 때 한창 바쁠 때 월급을 받으면 이거밖에? 내가 이 돈 받자고? 라고 생각을 하다가 좀 널널할 때 월급을 받으면은 감사합니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경향이 있거든요. 어떠세요? 그 하시는 일에 비해 본인이 충분한 소득을 받고 계신다고 생각하는지 아니면은 좀 더 줬으면 하는 생각을 하시는지 아니면 요 정도면 충분해 라고 생각하시는지. 저도 처음에 입사했을 때에는 별로 하고 있는 업무가 없는데 네네. 막 월급이 막 들어오니까 내가 이 돈을 받아도 되나? 내가 감히? 막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네.
그런데 조금씩 업무가 누적되고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아지고 정신도 없어지고 이러니까 언제 월급이 들어간지도 모르고 아, 그쵸, 그쵸. 이따가 갑자기 딱 통장을 봤는데 갑자기 돈이 불어 있어서 아 월급날이었구나 이러면서 아휴 들어와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네네. 정말 죽을 것 같이 일한 막 그런 시기가 아닌 이상은 그냥 뭐 들어올 만큼 들어왔다는 좀 느낌이 있는 것 같고 네네. 아직까지는 제가 더 받아야 되는데 이것밖에 안 들어온다는 생각은 들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네. 저보다 훨씬 능력 좋은 많은 그 9년차 변호사님들이 네. 난 이제서야 내가 하는 일과 비슷한 수준으로 받는 것 같다. 아, 막 이런 식으로도 얘기하시고 굉장히 겸손하게 얘기를 하셔가지고 네네. 제가 감히 그들 앞에서 더 더 줘. 들어가야 되는데 왜 이 정도밖에 안 들어오죠? 이렇게 얘기하기가 굉장히 민망해요. 더 줘. 더 달란 말이야. 이러기가 민망하기도 합니다. 충분히 들어오고 있는 것 같아요. 아, 일한 만큼 받고 있다. 아, 네네네. 기여한 만큼 네. 이제 받고 있다. 사실 뭐 과분히 받고 있다고 말씀드리는 게 더 맞는 것 같기는 하고 네네. 저도 이제 제가 주시는 만큼 더 일을 할 수 있도록 뭔가 능력을 키워야 되는데 아직은 네네. 좀 자라나는 성장하는 시기다 보니까 네네. 그렇네요. 더. 그런데 그냥 탑폼 친구 얘기인데 그 친구는 막 네. 일을 엄청나게 많이 하는 주간에 진짜 2배로 줘야 된다. 막 이렇게 얘기하고 다니기도 하고. 아, 그쵸, 그쵸. 근데 진짜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많긴 해요. 사실 너무 바쁘면은 그쵸, 그쵸. 그렇습니다. 직장인들이라는 게 또 똑같지. 사실 당연히 더 줬으면 좋겠는데 그쵸, 그쵸. 뭐 내가 하는 일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뭐 더 주는 거는 쉽지 않으니까 뭐 저희도 똑같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다 아까 똑같을 것 말씀드렸다시피 같습니다. 네. 바쁠 때는 더 줬으면 좋겠고 그렇죠. 덜 바쁠 때는 그래도 나쁘지 않네 싶고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다 비슷하네요. 네, 비슷합니다. 겸손한 대답을 들었던 걸로 하겠습니다. 과분하게 받고 있는 걸로. 네. 네. 예, 맞습니다. 그렇게 정리해 주세요. 아직 부족하다. 아직 네. 발전할 게 더 남았다. 그렇습니다. 예, 충분히 더 기여해야 한다. 네, 그런 네, 걸로 네. 정리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바쁘신 와중에 또 취미 생활은 혹시 하시나요? 취미 생활을 영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네네. 좀 많이 바빠가지고 뭐 어떤 사람들은 근데 테니스 학원도 다니고 네네. 피아노 학원도 다니고 뭐 네. 드럼도 연습하러 다니고 틈 날 때마다 뭐 하나씩 하면서 좀 취미를 유지해 나가는 건강한 사람들도 있는데 네. 저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는 못하고 그냥 뭐 집에서 넷플릭스를 본다던가 네네. 국민 취미. 맞습니다. 그러거나 그냥 연애하는 것도 지금 빠듯하거든요. 연애가 취미라고 해야겠네요. 이거 일주일에 한 번 제가 연애를 하는데요. 네. 그 시간을 빼면 이제 일하는 시간밖에 없기 때문에 네네. 사실상 그러네. 아까 네. 5.5일에서 6일 정도 일한다고 그렇죠. 하셨으니까. 네, 맞습니다. 이게 특정 취미를 뽑아낼 수 있는 시간이 네네. 충분치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연애를 안 하고 있으면은 네. 참 할 수 있는 일이 많더라고요. 제가 아는 사람은 네. 하여튼 다양한 취미를 가지고 있는데 연애를 안 하니까 그걸 할 수 있는 시간이 또 그 나오는 데이트할 거예요. 시간에 이제 네네네. 무언가 다른 그렇죠. 걸 하는 그렇죠. 그런 그렇죠. 거죠. 굉장히 생산적으로 막 네. 악기도 배우고 네네. 무슨 구기 종목 하나도 배우면서 네. 운전 연습도 하러 다니고 되게 자유롭게 그런 생활을 하던데 이게 참 그게 가능한 것 같아요. 그걸 좀 네네. 약간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또 데이트 하다 보면은 또 맛있는 거 먹고 그러다 그렇죠. 보면은 그냥 루틴하잖아요. 사실 데이트를 하면은 네네. 만나서 맛있는 거 먹고 어디 드라이브 갔다가 돌아오면 하루가 딱 끝나거든요. 네네. 그 시간에 뭘 하기가 조금 어려운데 만약에 뭐 그렇지 않는다고 하면 뭐 특정한 취미를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같이 하면 같이 하면 하면서, 너무 좋죠. 데이트를 하면서 이제 네. 데이트로 무언가 취미 생활을 더할 나위 없을 것 같아요. 같아요. 그러면은 굉장히 운이 좋은 케이스가 아닐까. 네네. 왜냐하면 취미가 맞으려면 어쨌든 그쵸. 공통의 사실 관심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쉽지 않죠. 네. 근데 저도 남자친구가 굉장히 좋아하는 운동 종목이 있어요. 네네. 근데 그걸 저한테 계속 같이 하자고 하는데 네네. 제가 너무 좀 무서워가지고 같이 못하겠다 계속 거절하는 편이거든요. 네. 아직 시도해 본 적은 없어요? 그 비슷한 걸 시도를 해보려고 했어요. 근데 지금 제가 이름이 잠시 생각이 안 나는데 그 무거운 거 막 드는 거 있잖아요. 크로스핏. 네, 맞아요. 크로스핏을 되게 좋아해서 네. 저를 무거운 거 드는 데리고 가요. 막 네. 그래서 저도 한번 헬스장에 가서 무거운 거 한번 들어봤다가 네. 다음날 허리가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건 내 종목은 아니다 싶어가지고 정중히 거절한 지 6개월째입니다.
6개월째 계속 하자고 하고 있어요. 아, 그렇긴 한데 뭐 만약에 제가 그 관심사가 맞았으면 아마 그걸 같이 취미로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예전에는 피아노를 음, 치셨잖아요. 저희 같이 했던 밴드에서 또 건반을 치셨었고 요즘 피아노는 치세요? 피아노 본가 갈 때나 한 번씩 칩니다. 이게 피아노가 있어야지. 아, 지금 사시는 집에는 네네네. 따로 지금 사는 집은 없고 근데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좀 전자 피아노 같은 거는 좀 네네, 건반 같은 거. 네, 그렇죠. 그렇죠. 건반 같은 거는 자리도 그렇게 많이 차지 안 네, 하고.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고 제가 지금 이사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이사하기 네. 전에는 둘 데가 없었거든요. 아, 네. 그래서 그냥 상상만 했어요. 건반이 있으면 좋을 텐데. 음. 근데 지금은 뭐 있어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네. 눈에 보이는 곳에 없으니까 피아노도 안 치게 되고 아, 그쵸. 이게 접근성이 좀 떨어지면 네, 맞아요. 아무래도 좀 피아노가 그게 좀 아쉬워요. 어디 아무 때나 가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어서. 그러네요. 네. 근데 은근히 제 주변에 그 성인 피아노 학원 다니면서 피아노를 꾸준히 치는 친구들이 좀 있습니다. 아, 네. 그런 거 좋은 것 같아요. 네,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쇼팽 이런 걸 쳐요. 네네네. 그런 걸 취미로 하는데 되게 고상하고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고상하고 네, 그냥 뉴에이지 이런 걸 치는 게 아니고 아. 막 되게 클래식한 걸 배우러 다니더라고요. 고상한 취미. 네, 진짜 좀 부럽긴 했습니다. 좀 재밌을 것 같기도 하고. 아, 저도 피아노에 로망은 있어가지고 그 성인 피아노 학원을 볼 때마다 언젠가 한번 다녀보고 싶다라는 생각만 했었지 저도 네. 가본 적은 없었거든요. 듣고 보니 고상한 취미 같긴 하네요. 그렇죠. 뭐 취미로 뭐 하세요? 저 취미로 피아노 쳐요. 취미로 쇼팽 쳐요. 그렇죠. 쇼팽 친다고 해야 하면 진짜 고상할 것 같아요. 취미로 피아노 친다 말고 쇼팽 친다. 요즘 비발디가 좋아요. 이렇게 얘기하고 고상해 보입니다. 아, 고상한 것 같기도 해요. 네네네. 멋있더라고요, 근데. 근데 집에 두실 만도 하겠는데요. 네, 맞아요. 뭐 조만간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아까 딱 얘기하시는 거 듣고 생각난 게 뭐 누가 뭘 주네, 뭐 가전을 뭘 주네, 가구가 뭐 가져갈래, 뭐 이러면은 자취하는 친구들은 다들 하는 말이 둘 데가 없다. 받아도 맞아요. 둘 데가 없어서 주지 마라.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쵸, 아마 그쵸. 딱 그런 느낌이셨을 것 같아요. 건반 맞아요. 둘 데가 없었던. 맞습니다. 그래도 이제 새 집에는 네, 이제는 뭐 충분히 가능한 것 같아요. 좋네요. 네. 그럼 피아노 말고도 예전에 취미로 글쓰기를 시작해볼까라고 아. 하신다는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정말 평소에- 네, 스치듯이네. 아, 잠깐의 다짐이었구나. 아니 그때 한창 그 경무에 시달리고 있어가지고 네네. 내가 이렇게 많은 글을 쓰는데 네. 나를 위한 글은 한 편도 내가 쓰지 않았구나라는 네네네. 생각이 들어서 진짜 나를 위해 뭐 조금씩 일기라도 써야겠다는 생각을 했었던 때가 있어요. 아마 네네. 그때 이제 민수님한테 그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아, 네네. 근데 지금은 또 경무는 아니거든요. 아,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지금도 욕구가 살만해. 지금 네네네. 그러니까 사그라들었어요. 이게 약간 그런 거예요. 막 시험 기간에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잖아요. 딱 와닿았어. 네네네. 근데 시험이 딱 끝나면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시험기가 뭐든 다 재밌어. 그러니까요. 나 시험만 끝나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거 지금 그 상태입니다. 이제 시험 끝난 상태. 아, 네네네. 시험 뭐. 끝나가지고 이제 뭐 아무런 생각이 없고 다시 살만하니까. 멍청해진 상태입니다. 그땐 되게 청명했는데. 누워 있는 상태. 네, 맞습니다. 네. 충전도 해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똑같네요. 그죠? 저도 3월까지 한창 바쁘다가 네. 3월까지 바쁠 때는 내가 이 4월만 되면은 뭐도 하고 영어 공부도 그러니까요. 하고 맞아요. 골프도 치고 운동도 하고 뭐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뭐 아무 생각 안 들죠? 그냥 언제 그랬냐는 듯이. 열심히 누워 있고 열심히 유튜브 보고 그러거든요. 그쵸. 똑같네. 저도 엄청 막 바빠지면 갑자기 중국어 배우고 싶고 그래요. 정말 뜬금없죠? 근데 이제 그런 시즌이 지나고 나면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멍청해집니다. 너무 공감돼. 그렇습니다. 그렇죠. 사실 시간을 쪼개서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시간을 쪼개서 해야 맞아요. 되는데 그걸 못 하고 있네요. 그래서 결국 한 편은 쓰셨나요? 한 편도 못 쓰셨나요? 나 한 편 썼죠. 그 마음 먹었을 때. 네네네. 마음 먹었을 때 썼고 그렇게 딱 한 편 쓰고 끝났어요. 한 편 써서 다행이다. 네네. 하나라도 썼으니. 어쨌든 나의 생각을 잘 네. 글로 남겨놨었던 걸로. 네, 이게 앱은 다운 받아놨거든요. 뭐 네네. 하루 일기 뭐 이런 거 있어요. 네네네. 일기를 잘 쓸 수 있는. 네네. 저는 뭐 일주일에 한 편만 써도 성공이라고 생각했는데 네. 그냥 그거 한 편으로
그렇게 됐죠 그냥. 어쨌든 썼으니 성공으로 그렇습니다. 썼다. 네, 맞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다운 받으면서 이게 뭐 30편이었으면 그 다음부터 유료로 전환된대요. 아, 그래서 네네. 내가 이거 유료로 전환되면 이거 얼마 정도 내야 되나라고까지 고민을 했었는데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충분했다. 충분했기 때문에 언제쯤 충분해. 유료로 전환될지. 충분히 즐겼다. 네, 그렇습니다. 다시 경무가 찾아오면 또 한 편 쓰게 될지도. 아, 그러네. 또 네. 그 시즌 되면은 한 편 쓰고 네, 또 그렇습니다. 이제 좀 사그라들었다가 네. 재밌네요. 아니, 사람 사는 게 다 똑같구나. 네, 비슷해요. 변호사님이나 저랑 똑같고. 그럼요. 근데 저는 그래서 신기해요. 이렇게 경무를 하는 와중에도 막 좀 뭔가 더 에너지를 써야 되는 취미를 뭐 하시는 분이나 이런 분이 있으면은 네네. 뭐 일주일에 3번은 수영을 간다던가 막 그런 규칙적으로 네네. 취미생활 즐기는 분들도 없진 않거든요. 네네. 굉장히 존경스럽고 시간을 내서 쪼개서 하시는 분들이 네네 또 좀 배우고 훌륭한 싶긴 해요. 분들이 진짜 훌륭하죠. 멋있는 분들이 계시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갓생 사시는 분들. 갓생이에요, 정말. 진짜 갓생입니다. 사실 운동 특히 수영은 막 체력도 많이 쓰니까 맞아요. 이러면서 하기 진짜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대단하시네. 하고 나면은 바로 뻗을 것 같은데 그쵸. 이렇게 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맞아요. 예전에 들었던 게 다이어트로 수영을 하면 안 된다. 그래서 하고 나면 너무 힘들어가지고 막 먹게 된다고 그러더라고. 맞습니다. 그걸 하고 이제 막 일을 하러 오시는 거니까 대단한데. 그냥 수영이 제일 대단하다. 네, 수영하고 나면 하루가 지날 것 같은데요, 그냥. 멍 때리면서 피곤한 하루가 그냥 지나고. 자야 돼. 네, 그럴 것 같은데. 그리고 그 사실 좀 다른 얘기긴 한데 다이어트하면서 수영하면 안 되는 게 네. 수영을 그렇게 열심히 한 3개월 해요. 그러다 수영을 끝내면은 이제 안 하면은 네네. 그냥 이렇게 식욕만 왕성해지는 상태가 돼가지고 그러니까 음식은 많이 먹어 버릇했으니까 그게 줄이기가 쉽지가 않다고 하더라고요. 평소에 나가도 에너지만큼 음식을 먹다가 참고하겠습니다. 꾸준히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뭐든지. 참고하겠습니다. 또 그렇게 갓생 사시는 분들이 또 일도 되게 잘하시더라고요. 맞아요. 좀 시간 쪼개서 시간 내서 하시는 분들이 뭐 일도 많이 하시는 것 같고 또 체력도 좋으신 것 같고 맞습니다. 대단하시더라고요. 체력 좋으면은 좀 생각하는 걸 좀 잘 하는 것 같아요. 무슨 말 하는 건지. 체력이 좋아야 그런 걸 할 여유가 생긴다. 네, 맞습니다. 이거죠. 정확히 그렇게 말하고 싶었어요. 아무래도 체력이 남는 체력이 있어야 그걸 또 다른 그렇죠. 데 취미 생활에 좀 눈 돌릴 시간도 있고 맞아요. 여유도 있고 하니까. 맞아요. 그렇죠. 이건 또 다른 질문이긴 한데 그 변호사로 일을 하고 계신데 저는 개인적으로 궁금했던 게 변호사로서 일을 잘한다는 게 뭘까? 좀 여쭤보고 싶었어요. 네네네. 변호사가 일을 잘하는 건 뭐예요?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클라이언트가 보는 입장에서 일을 잘하는 변호사는 네네. 즉각적으로 답변을 주는 변호사인 것 같아요. 네네. 막 주말이든 휴일이든 밤이든 새벽이든 상관없이 어라? 막 궁금한 걸 이렇게 막 메일로 네. 물어보면은 네네. 막 30분 안에 답이 온다 이러면 굉장히 일을 잘하는 변호사처럼 보일 수 있을 것 같고요. 고객의 만족도는 아주 굉장히 높을 수 높겠죠. 있겠네요. 네, 답이 조금 허술하더라도 네네. 지금 저희 생각은 이렇습니다. 이런 다음에 이거는 조금 더 의견 정리한 다음에 내일 중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서 회신 드리겠습니다. 이러면은 네네. 일의 완성도도 나중에 높이면서 어. 또 만족도도 챙길 수 있거든요. 네네. 근데 그러면 제 삶이 없어지겠죠? 네. 하지만 고객 만족도는 좀 높다는 측면에서 일을 잘하는 변호사라고 평가받을 수 있을 것 같고 그거 이제 자문 쪽에서 네. 아주 그런 게 크네요. 네, 진짜 크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그 내부적으로 이제 같이 일을 하는 변호사로서 네네. 일을 잘한다는 평가를 받으려면 아무래도 송모를 하는 제 입장에서는 네. 글을 잘 쓰면은 좀 일을 잘하는 변호사로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글을 잘 쓴다는 게 단순히 이제 어구를 잘 맞추고 네. 어색한 문장 없이 좀 유려하게 글을 쓰기도 하면서 논리력도 있고 좀 사람을 설득할 수 있는 호소력이 짙은 글을 쓰면은 일단 굉장히 일을 잘한다는 평가를 받는 것 같고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좀 기한 내에 납기에 맞춰가지고 좀 일을 하면은 굉장히 똑부러지게 일을 잘한다는 좀 이미지가 생기는 것 같아요. 제때. 맞습니다. 약속을 잘 지키면서 그 완성도도 높으면은 굉장히 좀 선호도가 높은 변호사가 되는 거죠. 일을 같이 하기 좋은 변호사가 되는 팀 거죠. 내에서. 그렇죠.
그렇게 사실 듣고 보니 당연하네요. 너무 당연하죠. 근데 이제 그런 능력들은 저 같은 전연차 어쏘들한테 좀 요구되는 능력이고 네네. 파트너라고 해서 좀 더 이제 경력이 쌓이면은 네네. 약간 사용자와 같은 대우를 받는 변호사가 네네네. 되거든요. 네. 파트너 변호사님들은 보통 수임을 해오기 때문에 네네. 고객과의 관계에서 소통을 좀 잘한 변호사가 또 일을 잘한 변호사로 정평이 나게 되는 것 같아요. 어쏘하고는 약간 요구된 능력이 다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제가 파트너가 된 적은 없기 때문에 네네. 어쏘로서는 뭐 글 잘 쓰고 낚기 잘 맞추면 일을 잘하는 거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보통 이제 변호사가 크게 그러니까 직급으로 나누자면 파트너와 어쏘로 이렇게 크게 나뉘는 거죠. 네네 맞습니다. 보통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나요? 뭔가 뭐 그 중간 이런 건 딱히 없어요. 중간은 없는 것 같고 그냥 크게 그냥 진짜 단순하게 파트너와 네, 어쏘. 파트너와 어쏘로 나뉘는 것 같고 네네. 어쏘는 이제 전연차 어쏘냐 고년차 어쏘냐 그 정도로 두루뭉술하게 나뉘는 것 같고 파트너도 뭐 지분 파트너냐 지분이 네네. 없는 파트너냐 뭐 그 정도로 뭐 영 파트너냐 뭐 이런 식으로 나뉘는 것 같은데 네네. 그냥 어쏘다 파트너다 이러면은 그냥 그 사람의 특징을 말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그냥 지표가 되는 것 가장 같아요. 큰 두 가지 분류. 네, 네네네네. 보통 이제 파트너 변호사분들이 업무를 수임해 오시고 어쏘분들이 관련된 서면을 작성하시고 일을 하시고 그렇죠. 이런 거죠. 맞습니다. 그 속칭 찍새와 딱새. 네 그렇게도 네, 표현할 수 저희 있겠네요. 업계에서는 이런 말을 쓰거든요. 그래요? 찍새와 딱새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이제 영업을 하시는 분들과 네. 이제 실무를 하시는 분들. 그러면은 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실무를 하나도 안 도와주나요? 물론 합니다. 하지만 이제 주로 영업을 하시죠. 네. 그리고 물론 실무도 하시고 구조적으로 이 리뷰 과정 같은 걸 거치는데 아마 당연히 그러시겠지만 이 파트너 분들이 저희가 한 업무를 리뷰를 하시죠. 그렇죠. 그분들의 이름으로 뭐 나가는 의견서, 문서니까. 문서가 나갈 거기 때문에. 네. 그렇지만 속칭으로 이런 말을 사용하긴 해요. 네. 잘 안 쓰시나 보네요. 네. 쓰실 줄 알았어요. 네, 그런 말은 뭐 안 쓰고 그냥 워킹 파트너라는 말이 있긴 해요. 수임도 해오는데 네네. 일을 어쏘처럼 많이 하시면은 워킹 파트너라는 말을 좀 쓰는 것 같은데 네네. 네 그렇습니다. 그럼 보통 파트너 변호사분들은 직접 뭐 서면을 작성하시거나 할 일은 그렇게 많지 않은가 보네요. 어쏘보다는 적어지는데 영 파트너들은 여전히 좀 초안을 쓰시는 편이에요. 어쏘보다는 못하지만 그러다가 그 파트너 내에서도 점점 이렇게 연차가 쌓이면은 초안을 쓰는 비율은 굉장히 낮아지고 리뷰를 훨씬 많이 하게 되시는 거죠. 그래서 리뷰만 한참 하시다가 급작스럽게 초안을 쓰셔야 될 일이 생기면은 어쏘들 너네 고생 많이 한다. 갑자기 그런 말씀을 하세요. 정말 쓰기가 쉽지가 않구나. 오랜만에 쓰려니. 네, 정말로요. 정말 오랜만에 쓰려니 너무 힘들고 어떤 분은 산고의 고통에 비유하시기도 하시던데 저희는 지금 거의 무감각해졌거든요. 당연히 써야 되는 거니까. 그쵸. 근데 안 쓰다 쓰면 매일매일 하는 거니까. 매일매일 쓰니까 그런데 안 쓰다 쓰면 또 힘들 것 같습니다. 파트너 변호사님들의 고충을 그렇습니다. 그런 것도 이해해 주시네요. 그래서 파트너 변호사분들이 일을 잘하시는 건 좀 업무를 수임을 하고 해야 하다 보니 고객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고 이런 거고. 네, 그런 거. 어쏘 변호사로서 일을 잘하는 거는 아무래도 글을 잘 쓰고 제때제때 또 소통을 잘하고 이런 거인가 보네요. 네. 제가 이걸 처음에 이 질문이 궁금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변호사가 일을 잘하면 어떻게 되는 거지? 그래서 결론이 달라지냐? 네네. 그래서 변호사가 일을 잘한다고 이 재판의 결과가 달라지면 안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가지고 이 질문이 생각이 났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는 좀 외부적인 거고 그 방금 말씀하신 거는 좀 그 내부적으로 일을 잘하고 이런 거잖아요. 네네네. 변호사가 일을 잘한다고 재판의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는 건가요? 충분히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러니까 새로운 법리를 개척해야 되는 선례도 있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완전히 없는 유사한 케이스가 없는 사안에서 서면을 써야 될 때는 그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설득력 있는 논리를 펼쳐서 그거를 판사님이 채택하게 만들어야 되니까 굉장한 논리력과 설득력이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유사한 사례에서 충분한 법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능력이 좋지 못하거나 아니면은 충분히 리서치를 하지 않았다면 그런 유리한 법리들을
충분히 인용을 하지 않아서 질 네.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거는 변호사 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그 결론이 당연히 이건 승소일 수밖에 없는 결론이 아니라 네. 그 사람이 그렇게 노력했기 때문에 음. 승소가 되는 거고 네. 저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어. 편입니다. 변호사의 능력도 그 결과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네. 어. 엄청나게. 저는 아, 그래요? 네네네. 너무 사실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은 네. 뭐 어떤 사건을 맡든 간에 또 사실관계부터 좀 유리한 사실관계를 많이 찾아야 될 수도 있거든요. 네네. 미리 누군가 떠먹여주지 않아요. 떠먹여주는 거는 변호사가 판사한테 떠먹여드리는 거고 아, 네. 우리는 그 판사님이 쉽게 이해하기 쉽게 네.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사실관계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고 그 다음에 유리한 법리들을 또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다음에 그걸 네네. 종합적으로 비추어 보았을 때 이런 결론이 타당합니다라고 설명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아, 네네네. 그래서 그런 유리한 법리들을 찾아야 될 뿐만 아니라 사실관계부터 파헤쳐야 되는 게 변호사의 일이에요. 아, 그래서 이제 네네네네. 그 고객과 소통하는 과정에서 유리한 사실관계들을 많이 파헤치면 파헤칠수록 좋은 서면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사실관계를 알아내는 것조차 변호사에게 요구되는 능력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네네. 그냥 대충 하려면은 질의응답 시간도 안 가지고 그냥 있는 법리 갖다가 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열심히 하는 변호사라면은 그렇게 하진 않죠. 사실관계 이해하는 데만 한 달이 걸리기도 하고 두 달이 걸리기도 하고 계속 고객이랑 소통하면서 필요한 자료들 계속 뽑아내고 카톡도 필요한 자료 계속 캡처해서 달라고 하고 네네. 그런 노력을 많이 하면 할수록 좋은 서면이 나오지 않나. 그렇기 때문에 저는 능력이 결론을 좌우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아, 이해했어요. 아, 뭔가 이해했어요? 확 와닿았던 게 네네네. 아까 왜 와닿았냐면 이 사실관계부터 파헤쳐야 한다라고 하셨던 말이 되게 와닿았던 게 제가 생각했던 이 질문의 뭔가 그 전제 같은 게 사실관계가 정해져 있다면 이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어떤 변호사가 있든 어떤 판사가 있든 같은 결과가 나와야 하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서 그렇게 처음에 생각을 했던 것 같거든요. 이 변호사의 능력에 따라서 재판의 결과가 달라져도 되는가? 라는 생각을 했던 건데 사실 이 사실관계라는 거는 어느 정도 좀 덮여 있는 거고 이걸 얼마나 잘 파악하고 이 사실관계가 사실 간단한 경우도 당연히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훨씬 더 많을 테니까 법정까지 간다는 건 말씀하셨듯이 유리한 사실관계들과 그에 관련된 법리들을 잘 끌어내가지고 그 논리들을 만드는 게 변호사의 능력이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이게 그 법원은 수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네네. 나 이거 궁금한데 혹시 이것 좀 더 알아봐 줄 수 있어? 뭐 이런 식으로 못해요. 우리가 네네. 그냥 알려드린 사실관계만 토대로 판단을 하시는 거예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거를 파악하고 제출하는 변호사의 능력이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죠. 그러네요. 의뢰인분들이 쫙 모든 사실관계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해가지고 쭉 줄 수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맞아요. 또 질문하면서 요런 게 있었구나라고 알게 되고 물어봐서 받아오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것들을 정리하는 그런 일들이 사실 엄청 어렵겠는데요?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1심부터 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완전 첫 네네네. 서면을 써야 될 때 네네. 아무도 사실관계를 파악해주지 않고 네. 그냥 제가 처음으로 이 사건을 건드리는 변호사일 때 굉장히 네네. 어렵습니다. 아무도 안 정리해줬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유리한 사실과 불리한 사실을 분류한 다음에 유리한 네네. 사실만 좀 위주로 해서 서면을 작성해야 되기 네네. 때문에 그 과정이 굉장히 어려운데 1심 서면을 좀 작성하고 나면은 2심 서면은 좀 더 조금 수월하게 쓸 수 있는 편이고 그런 느낌이죠. 그 사실관계들에 대한 파악이 이미 잘 되어 있으면 네네네 그렇죠 그렇죠. 아주 이해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좀 이런 얘기도 있긴 해요. 변호사들 사이에서는 민사는 잘 모르겠는데 형사는 거의 증거만 가지고 네. 결론이 달라질 수도 있는 종목이라고 네네.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이게 망구불변의 진리는 아니고 네네. 너무 이 사람이 유죄임이 확실한 증거들이 많고 네네. 심지어 이 사람이 막 자백도 했고 이러면은 네네. 무죄를 줄래야 줄 수가 없잖아요. 그쵸. 뭐 변호사가 네네. 뭐 근데 아무리 노력을 해도 무슨 짓을 해도 그렇죠, 그렇죠. 뭐 좀 감형을 뭐 호소할 수는 있을지라도 네네. 결론을 바꿀 수는 없는 그런 케이스도 많은데 그게 주로 형사 쪽에서 그런 것 같고 민사 쪽에서는 그런 일도 양단의 결론이 나는 경우는 또 별로 없기 때문에 네네. 좀 다양한 사실관계들을 알아내고 포섭하는 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겠네요. 네, 그러네. 또
형사와 민사가 또 차이가 있을 수 좀 있겠네요. 성격이 조금 다른 것 같긴 합니다. 민사는 또 이 사인 간에 일방적으로 죄를 저지른 게 아니고 양쪽이 다 있는 거고 둘 중에 뭐 사실관계가 어떻게 되고 이런 걸 따져야 네. 될 일이 많겠네요. 훨씬.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형사 재판에서 서면을 작성하는 게 쓸데가 없는 일이고 이런 말은 절대 아니고요. 아, 네. 그래서 제가 또 말을 잘못하면 곡해될 수 있으니까 어쨌든 네네. 그냥 증거가 더 중요한 아, 사건들이 상대적으로 있다. 네, 상대적으로 이런, 그럴 수 있다. 네, 이런 말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게 좀 끊임없이 자기 검열을 하게 되네요. 말을 하면서. 아무래도 이제 기록으로 남는 아, 거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좀 그런가요? 네. 굉장히 떨립니다 지금. 떨리시는 것 치고 되게 말을 잘하고 아 계셔서 그래요? 다행입니다. 전혀 떨린다고 느껴지지 않는데. 이게 계속 얘기를 하면서 머릿속으로 그 재방송을 틀어놓고 있어요. 아,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한 거지? 뒤에 했던 거 이제 틀어놓고 잘하고 계신 것 같아요. 아, 다행입니다. 네. 그러니까 일을 잘한다 이런 거 막 생각하면서 생각했던 게 저희 업계에서도 화두 중에 하나인데 사실 다양한 업계에서 그런 것 같아요. 인공지능 AI가 이 뭐 직업을 대체할 것이다. 뭐 이런 논의가 다양한 직역에서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혹시 변호사도 그런 논의가 있나요? 그러니까 논의라고 내부적으로 논의가 있을 것 같지는 않고 뭔가 뭐 그런 시선들. 실제로 그 특정 펌에서는 AI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펌도 있고요. 네네. 이제 데이터라는 게 쌓이니까 네. 이런 사례에서는 이런 법리가 있기 때문에 네네. 요런 사정들이 있는지만 알면 결론을 사실 알 수 있는 네네. 무조건 정확하진 않겠지만 확률적으로 이런 네.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이렇게 말을 해줄 수 있는 데이터가 어느 정도 쌓였어요. 네. 그래서 AI가 그런 측면에서는 좀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 좀 도움이 될 것 같고 그렇다고 AI가 법조인을 완전히 대체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는 좀 회의적이긴 합니다. 네. 왜냐하면 어쨌든 전혀 법리가 없는 미지의 세계에서는 아직 개척해야 될 그런 논리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네네. 그런 거는 창의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들고 창의적인 능력을 요구하는 분야에서는 AI가 대체하기가 쉽지 않을 거라고는 생각하는데 갑자기 또 예시를 들려니까 네. 생각이 잘 안 나네요. 미술, 음악 사실 이런 거는 또 이미 훌륭한 창작물들을 내고 있으니까 AI가. 그러니까요. 네. 그러게요. 굉장히 창의적인 분야인데 그쵸, 사실은 그쵸. 큰일입니다. 큰일이라는 결론에 큰일인 것으로. 그리고 또 저는 일을 하다 보면 아까 그 사실관계를 취합하고 파악해야 한다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도 일을 하면서 그 각종 데이터들을 취합하고 그것들을 가공하고 정리해야 할 때가 있어요. 저에게는 그런 것들이 이제 뭐 숫자로 된 데이터들이라면 예은님에게는 이제 이 글로 말로 된 사실관계들이겠죠. 저는 이 데이터들을 정리하고 취합하면서 이런 것들은 AI가 참 잘할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뭔가 대체가 되지 않더라도 이런 식으로 도입이 되면 공수라고 하는 그 노력들을 좀 줄여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변호사가 하는 데이터 취합은 쉽지 않을 것 같기도 하네요. 이 사실관계를 취합하는 것들은 그렇죠. 이게 저희가 취합한 사실관계는 숫자로만 표현할 수 없는 추상적인 개념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어렵긴 하겠지만 저희 어쏘들 사이에서는 와 진짜 이건 너무 단순한 논리여서 이 서면은 AI가 써도 되겠다 싶은 주제들이 특정 주제들이 몇 가지 있긴 해요. 그런 것들을 좀 자동화시키면 우리가 다른 창의적인 일을 더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아쉬움은 있는데 말씀하시는 게 맞습니다. 좀 간단한 논리들에서는 충분히 저희도 AI가 할 수 있지 않을까. 아니면 드래프팅 정도라도. 네, 그렇죠. 초안 정도는 만들어줄 수 있지 맞습니다. 그런 생각을 안 하는 건 아니에요.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은 합니다. 또 누군가는 활발히 연구를 하고 계실 수도 있으니까. 네, 맞아요. 나중에 저희 공수를 줄여주길 기대해봅니다. 근데 그때쯤이면은 또 파트너 변호사가 되셨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요. 참. 근데 이제 아직은 요원한 걸로. 네, 아직은 요원하다. 네. 네, 요원한 것 같습니다. 뭔가 변호사가 되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으신 순간이 있으세요? 되어야겠다고 생각을 먹은 거는 굉장히 오래되긴 했어요. 고등학교 때. 네. 고등학교 때 에린 브로코비치라는 영화를
봤는데요. 네. 이건 준비된 답변은 아니고 정말 네네. 그랬습니다. 네네네. 그때 당시에 봤던 에린 브로코비치라는 영화가 이제 실제 실화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영화고 네. 완전히 비법조인이었던 어떤 사람이 주부였는데 네. 그 사람이 법률 자문을 제공하는 펌에서 알바를 뛰면서 네네. 변호사가 해야 할 일을 같이 하다가 결국 변호사가 되는 이야기예요. 네네네. 이 사람이 이제 환경에 관심이 많아서 뭐 환경 공장 옆에 있는 주민들이 좀 건강권을 침해당하고 있는 사안에서 뭐 네네. 그들을 막 인터뷰해가지고 그들을 위해 변론을 하다가 성공을 하고 변호사가 네네. 되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근데 그런 거 보면서 비법조인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영역이구나. 네네. 좀 전문성을 쌓으면은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때 약간 매료되었던 것 같아요. 법조인이라는 그런 직역에 대해서. 근데 네. 그때는 제가 변호사가 실제로 될 거라고 상상은 못했었고 네네. 그냥 단순히 약간 매료되는 변호사 멋있다. 네 멋있다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어. 근데 이제 법률을 공부하고 나면서 점점 더 재밌어지긴 했어요. 이 직업이라는 게. 어떤 느낌이냐면 안 와닿으실 수도 있긴 한데 어쨌든 법률 자체도 우리가 만들어 놓은 약속이잖아요. 네네네. 이런 조건을 만족시키면은 네. 이런 효과를 나오게 하자라고 네네네. 이런 식으로 약속을 해놓고 그에 따라 조건을 만족시키면은 이런 결론이 나오도록 이런 조건을 만족시키면 이런 결론이 나오도록 공식을 다 만들어 놓은 거여서 네네. 마법 같은 지 느껴지는 거예요. 저는 어. 이렇게만 하면은 너는 전세권이 있는 거야 이제부터. 네. 그리고 이렇게 뿅. 네, 이렇게만 하면은 너가 이제 집주인이야. 그러니까 네네네. 이런 식으로 인정을 해주고 나만 집주인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갑자기 한순간에 날 집주인으로 인정해주는 그 네네. 조건들을 오. 모두가 다 인정을 하고 이해를 하는 그런 것들이 좀 어느 순간 갑자기 너무 신기했어요. 어쨌든 굉장히 완벽한 사회적 약속이구나 법이라는 거는. 그래서 로스쿨 때 그런 법을 공부하면서 좀 이거 진짜 신기한데 이거? 뭐 이런 생각도 마법 같은데? 네 진짜 이게 마법이 아니면 뭐가 마법이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그냥 효과음만 없을 뿐이지 네네. 이 요건 딱 충족시키면 갑자기 뿅 이러면서 네. 모두 뭔가 어떤 특정한 효과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네요. 네, 그래서 좀 재밌다는 생각을 했고 저는 그래서 좀 재밌는 직역에서 일을 하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아직도 하고 있습니다. 네. 멋있는데요. 진짜로 멋있어요. 그래요? 네. 그런 생각은 한 번도 안 해봤거든요. 물론 그래요? 이제 제가 그 법률을 제대로 공부해 본 적이 없어서 당연히 그렇겠지만 네. 듣고 보니 저도 신기해졌어요. 네. 신기하네요. 그렇죠. 이게 저 예전에 해리포터를 진짜 좋아했거든요. 네네. 근데 해리포터에서 이제 막 그 주문을 외우거나 네네. 특정 지팡이를 특정 모양으로 이렇게 하면은 사람이 하면은- 죽거나 막 기절하거나 이러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거를 법하고도 좀 비교를 할 수 있지 않나. 그냥 네네. 우린 지팡이를 흔들지만 않을 뿐이지. 네. 그 어쨌든 법률이 요구하는 어떤 요건들만 특정한 요건이 충족하면은 만족하면 네. 막 생각지도 못하는 법률 효과가 막 나타나니까 네. 마법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법률은 마법 같은 것.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만 해도 5천만 명이라는 수많은 사람이 내가 무슨 행동을 딱 법률 요건을 만족시키면 5천만 명이 모두 인정할 수 있는 무언가가 뿅 하고 생겨나는 거니까 네. 마법 같은 거긴 하네요. 굉장히 그렇죠. 그리고 막 어떤 걸 하면은 이건 협박죄가 성립되기 때문에 내가 처벌받을 수 있고 이런 것도 네네. 다 약속을 한 거잖아요. 네네. 원래는 없는 건데 우리가 만들어낸 그쵸, 제도니까 그런 거 생각하면 좀 신기한 것 같습니다. 그럼 로스쿨 생활 때는 그래도 즐겁게 하셨나요? 아니면 그 재밌는 법률을 공부하는 게 너무 재밌다? 일단 공부 자체는 저한테 잘 맞는다고 생각을 했고요. 정말요? 네네. 네. 그냥 로스쿨 들어온 거는 잘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네네. 다만 이제 공부가 쉽지는 않죠. 그냥 그 네. 공부에서 오는 스트레스 이런 것들은 어쩔 수가 없었던 것 같고 근데 다시 돌아가도 저는 로스쿨 갈 것 같아요. 더 젊은 나이에. 네,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네네. 그랬을 것 같습니다. 로스쿨 자체는 뭐 그럭저럭 할 만했던 것 같아요. 네. 다행이네요. 네, 그렇죠. 또 그만큼 좋아하시기도 했고 재밌게 하시기도 했으니까 네. 그만큼 또 잘 맞았고 잘 하셨나 보네요. 맞아요. 저는 적성에 맞았던 것 같아요. 그냥. 다행이네. 네. 또 로스쿨 생활은 이제 꽤나 전이겠네요. 이제 2년 졸업하신 지 2년, 3년? 맞아요. 언제 졸업했지? 기억도 안 나네요. 굉장히 오래전에 3년 차 졸업한 것 변호사시니까 뭐 한 2, 3년 정도 된 걸로. 네, 맞습니다. 그럼 혹시 변호사로서 또는 또 물론 변호사의
직업 자체는 계속 유지하시겠지만 꼭 변호사가 아니더라도 장기적인 뭔가 커리어 목표 같은 게 있으세요? 커리어적인 목표는 아직 잘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원래 옛날부터 프로보노라고 공익 목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네네. 그런 일을 조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어, 해왔었는데 네네. 도무지 지금 하는 일로는 그런 일을 할 만한 여유가 나오지 않고 있긴 하거든요. 네. 근데 나중에 좀 더 여유가 있으면은 그냥 제가 무료로 법률 자문을 이렇게 좀 제공을 하고 쉽게 그런 법률 자문을 들을 수 없는 분들한테 그런 재능 기부 차원에서 그런 일을 하면은 굉장히 보람을 느낄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의미 있는 일이기도 하고. 네, 맞습니다. 근데 실제로 저희 법률 펌에서도 그런 일을 정기적으로 하시는 변호사님들이 계세요. 뭔가 봉사활동 그렇죠. 같은 개념인 거죠? 네, 맞아요. 재능 기부, 네네네, 봉사활동. 맞습니다. 특정 일, 특정 요일에 거기 앞에 가서 앉아 계시면은 줄을 쫙 서가지고 막 이것저것 물어보신대요, 시민들이. 그럼 그거 와. 막 대답해드리고. 우와. 그걸 지원해서 저도 갈 수 있는데 네네. 한 번도 지원은 못 해봤. 그렇습니다. 이제 그 의사분들이 의료 봉사 가시는 것처럼 네. 법률 봉사를 가시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와, 그렇죠, 그런 게 그렇죠. 있구나. 신기하다. 네네네. 또 필요한데 접근이 어려우신 분들도 계시니까 그런 그렇죠. 거 너무 좋네요. 그렇죠. 그런 게 있었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네네. 있을 정도로 완전히 법률적인 도움의 사각지대를 벗어나신 분들도 계시니까 네네. 그런 분들한테까지 도움을 드릴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네. 언젠가 해보고 싶은. 네, 언젠가 해보고 싶은 일 중에 하나죠. 아니면 또 더 장기적으로는 딱히 없어요. 더 장기적으로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요? 어려운가요? 네, 지금은 그냥 사실 너무 일을 많이 하고 있다 보니까 네네. 일을 조금 줄이면서 이제 나의 삶을 찾아가는 게 굉장히 장기적인 제 목표고요. 네네. 지금으로서는 그런 시점을 맞이하기 위해서 좀 더 많은 걸 배우고 압축적으로 좀 일을 하고 있는 시기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커리어적으로 말고 그러니까 개인적인 꿈, 목표 이런 건 있으신가요? 개인적인 목표는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거랑 약간 연결이 되는데 지금은 너무 일만 하다 보니까 네네. 제 개인의 삶이 좀 많이 없는 느낌이에요. 네네. 5.5일에서 6일을 일하면 하루 정도는 비는데 그 하루를 그냥 연애하는데 쓰고 나면은 끝이 나버리는 그런 인생을 지금 살고 있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제 뭔가 그 워라밸까지는 원하지 않더라도 뭔가 좀 저만의 가정을 이루고 개인적인 삶과 일의 균형을 조금씩 좀 맞춰가는 게 저의 꿈이기는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랑 같이 일하는 노동팀 많은 변호사님들이 가정을 이루고 아기도 있으세요. 네네. 그래가지고 아기들하고 인사를 하고 회사를 출근하신 그런 분들 보면은 굉장히 부럽습니다. 나도 저러고 싶다. 그런 느낌이 아직은 듭니다. 아기들이 이제 아침에 어린이집 데려다주고 네네네. 출근하시고 네, 그게 좀 퇴근할 때 그게 좀 부러워요. 퇴근하고. 맞습니다. 뭐 그때는 그때 나름의 고충이 있고 힘들 수도 있겠지만, 네네, 물론. 네, 지금으로서는 저희 어쏘들이 아무도 애가 없고 아무도 결혼 안 했거든요. 네.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 아직 뭐 젊은 분들이 많기도 하고. 네. 상대적으로. 네. 상대적으로 그렇죠. 네. 그래서 파트너분들이 그런 삶을 영위하고 있는 걸 보면은 당연히 우리도 영위할 수 있는 거라고 좀 생각을 하려고 하고 네네. 저도 그러고 싶다는 생각을 좀 합니다. 미래의 추후에 네. 그렇게 이제 가정과 일을 함께 잘 챙길 수 있는. 맞습니다. 어렵긴 하겠지만 그런 정상적인 삶을 좀 꿈꾸는 것 같아요. 제 삶을 정상에 올려놓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럼 지금 비정상이 지금 비정상 쪽으로 돌아가고 있죠. 주 6일이라는 건 비정상이다. 비정상이다. 주 5일제잖아요. 근로기준법이. 네. 네, 그렇습니다. 정상을 찾는 것이 목표. 네, 맞습니다. 굉장히 소박한 꿈이에요. 어떻게 보면. 정상으로 돌아가고 싶다. 네, 그렇습니다. 이건 또 다른 질문일 수 있긴 한데 그냥 상상해 보면 시공간을 초월해서 그러니까 뭐 시간이나 공간의 제약 없이 어떤 누군가랑 이야기를 나눌 수 있으면 누구랑 어떤 이야기를 나누고 싶으세요? 라는 질문을 드려보고 싶은데
혹시 있을까요? 저는 아무래도 한 10년이나 15년 후에 저랑 얘기를 하고 싶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제가 생각하고 있는 정상적인 삶을 네. 영위하고 있느냐. 네. 첫 번째로 그거 물어보고 그 정상적인 삶이 생각보다 고될 수도 있는데 할 만하냐. 이런 네네. 거 좀 물어보고 싶고요. 네. 너무 당연한 미래라고 전 생각을 하고 있기는 하나 네네. 혹시라도 이변이 있어서 그런 당연한 삶을 영위하고 있지 않을 가능성도 있으니까 네네. 뭐 어떻게 살고 있는지 좀 많이 궁금할 것 같습니다. 음. 솔직히 지금은 삶의 속도도 체감하지 못할 정도로 시간이 엄청 빨리 가고 있거든요. 네네. 그냥 일을 후딱 하고 나면 일주일 지나가 있고 후딱 하고 나면 일주일 지나가 있고 계절이 바뀌어 있고 제가 3년 차고 갑자기 4년 차고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정신 차려보니 3년 차. 진짜 네 내가 왜 4년 차인지 잘 모르겠고 그런데 하여튼 10년 15년 후가 지나면 뭐 많은 것이 달라져 있을지 네. 그런 게 굉장히 궁금하고 꿈에서라도 한번 만나서 대화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곧 다가올 미래를 미리 한번 보고 싶다. 네, 이런 느낌이네요. 네. 그때는 정상적인 삶을 살고 있는지. 맞습니다. 좀 두렵기도 하네요. 정상적인 뜻도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잖아요. 그쵸. 네, 그럴 수도 있죠, 사실. 그렇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네. 아기를 낳고 나면은 그래도 아기를 낳은 거 후회하지 않는다 말하는 사람이 더 많대요. 네. 아직까지는. 저도 주변에서. 네, 그렇죠. 이게 좀 힘들긴 엄청 힘들고 전보다 정말 더 힘들어진 건 맞는데 맞아요. 전보다 행복해진 것도 맞다. 맞아요. 다시 선택해도 다시 나을 거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더 많다고 하고 있으니까. 맞아요. 주변 분들 봐도. 네. 또 그런 걸 좀 믿고 있습니다. 아이를 가지면 정말 힘들지만 정말 행복하다. 어떻게 그 두 개가 더 공존할 수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힘들지만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힘듦이지만 네. 그 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정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할 만큼 행복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꽤 있었거든요. 꽤 있어요. 꽤 있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그건 정말 어떤 마음일까라고 그렇죠. 저도 너무 궁금해요. 네. 이거는 뭐 저도 한번 해봐야겠습니다. 너무 궁금해서. 해보고 10년 후에 물어보는 걸로. 네, 10년 좋습니다. 후에 예님께 물어보는 거. 10년 후, 15년 후. 좋습니다. 예은님 오늘 이렇게 나와서 이런저런 얘기 나눠보셨는데 어떠셨나요? 재밌으셨나요? 너무 새롭고 재밌는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제 목소리를 객관적으로 듣는 일이 경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럴 일이 흔치 않죠. 네네네. 그래서 약간 지금 마치 거울을 이렇게 반대로 좌우 해가지고 반전된 좌우 반전된 거울을 보는 느낌이에요. 네네. 너무 색다릅니다. 그런 것도 재밌었고. 네. 다행이네요. 네. 질문도 구성이 아주 좋았어요. 감사합니다. 나중에 또 15년 정도 후에 또 10년, 15년 후에도 또 잘하고 계실 테니까 변호사로서도 그렇고 이제 또 변호사로서 일도 잘하고 가정도 잘 꾸려나가신 예은님을 기다려보면서 오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5년 후에 만나서 다시 민스타에서 어떤 마법 같은 노하우가 있을지 그때 또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나오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